옛날에 사랑스러운 가족이 살았어요. 그 가족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젠, 마이클, 그리고 웬디였죠. 웬디는 항상 엄마에게 피터팬이 그녀의 방에서 어떻게 플룻을 연주하는지 말해주곤 했어요. 엄마는 항상 상상 속의 일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딸아이의 방에 떨어진 나뭇잎을 보고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웬디가 피터팬이 항상 나뭇잎을 떨어뜨리고 간다고 말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부모님은 나가시고 아이들만 집에 있었어요. 그들은 너무 졸려서 자고 있었죠. 그런데 피터팬이 조용히 들어와 떨어뜨리고 간 나뭇잎을 찾으러 왔지 뭐예요. 그때 웬디가 잠에서 깼어요. 피터팬, 널 기다리고 있었어. 아무도 네가 진짜 있다는 걸 안 믿어줘. 웬디는 피터팬을 위해 숨겨두었던 나뭇잎을 돌려주었어요. 그녀는 피터팬이 좋았죠. 그래서 나뭇잎으로 그의 옷을 꿰매주었어요. 웬디, 재미있고 놀라운 모험 이야기를 들려줄까? 난 모험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아. 난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바로 그때 피터팬의 요정 친구 팅커벨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역시 네가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설마 나를 빼놓고 모험을 하려는 거야?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잖아. 웬디는 형제들을 깨웠어요. 그녀의 형제들은 무척 놀라워하며 피터팬과 팅커벨을 바라보았죠. 자, 날아갈 준비 됐어? 팅커벨이 요술가루를 뿌렸더니 그들이 공중으로 떠오르지 뭐예요? 그렇게 모두 집을 떠났어요. 아이들은 단번에 네버랜드로 향했죠. 긴 여행 끝에 그들은 네버랜드에 도착했어요. 그곳엔 물론 그들도 있었고 인어공주, 야생동물, 인디언들, 해적들, 그리고 거리의 소년들까지 모두 그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가장 위험하기로 소문난 후크 선장도 있었죠. 후크 선장은 피터팬의 적이었어요. 한 번은 그들이 싸우고 있을 때였어요. 피터팬은 그의 팔을 잘랐고 한 거대한 악어가 나타나 그 팔을 먹어치워버렸어요. 악어가 시계도 함께 삼켜버렸기 때문에 똑딱똑딱 소리를 냈죠. 후크 선장은 악어가 가까이 오고 있을 때를 항상 눈치챌 수 있었어요. 후크 선장이 갑판에서 쌍안경으로 주위를 둘러보는데 피터팬과 아이들이 언덕 꼭대기에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는 즉시 부하들에게 대포를 쏘라고 명령했죠. 피터팬과 아이들이 대포를 피해 도망가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팅커벨,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줘. 내가 후크 선장을 상대할게. 팅커벨은 웬디에게 질투가 나서 이참에 피터팬에게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었죠. 핑계를 대고 그녀는 웬디를 언덕 뒤편에 두고는 젠과 마이클을 데리고 해변의 안전한 곳으로 갔어요. 그 섬에 사는 거리의 아이들은 멀리서 웬디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적군이라고 생각해서 다치게 하고 말았어요. 그때 피터팬은 후크 선장과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후크 선장의 팔을 앗아갔던 악어가 나타났지 뭐예요. 후크 선장은 무서워서 멀리 도망쳤어요. 피터팬은 돌아오는 길에 다친 채 암석 옆에 쓰러져 있는 웬디를 발견했어요. 그는 무척 화가 났죠. 거리 아이들은 그들이 다치게 한 소녀가 바로 피터팬의 친구라는 것을 깨닫고 무척 미안해했어요. 내 친구들을 보살펴달라고 했잖아. 팅커벨도 무척 미안해했어요.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깨달았죠. 미안해, 피터.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할게. 거리의 아이들은 웬디와 그녀의 형제들을 위해 멋진 집을 만들어 주었어요.
밤이 되자 그들은 웬디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무 아래에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잤지요. 그리곤 피터팬은 그 집 앞을 지키곤 하였어요. 어느 날 그들이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데 해적들이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 족장의 딸을 인질로 잡고 있었죠. 피터팬과 아이들은 그녀를 구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갔어요. 해적들과 그들은 큰 전쟁을 치렀죠. 끝내 그들은 그 족장의 딸을 구해서 족장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그날 이후 인디언, 피터팬, 그리고 거리 아이들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되었죠. 족장은 피터팬의 부탁을 받고 최고의 훌륭한 2명의 남자들에게 친구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했어요. 물론 이것을 알게 된 후크 선장은 무척 화가 났죠. 언젠간 내가 너를 꼭 혼내주고 말 테다, 피터팬. 너는 도망갈 수 없을 거야. 어느 날 밤 웬디는 가족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은 그녀와 형제들이 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달았죠. 물론 그들이 함께 살면 좋겠지만 친구들을 위해 원한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 그들이 다시 긴 여행을 위해 짐을 싸고 있는데 해적의 공격이 시작됐지 뭐예요? 그 해적들은 인디언들을 함정에 빠지게 한 다음 그들을 붙잡았어요. 피터팬은 소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후크 선장은 그가 자고 있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문은 열 수 없었죠. 그래서 그는 병에 독을 붓고는 피터팬을 계속 자게 하기 위해 그것을 문 아래 두었어요. 피터팬은 하루를 꼬박 자고 말았어요. 그때 팅커벨이 들어와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말해주었죠. 팅커벨과 피터팬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해적들의 본부인 행복한 바위에 도착하였지만 아무리 봐도 해적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위의 반대편으로 향했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웬디, 젠, 마이클, 그리고 거리 아이들까지 모두 묶여 있었고 후크 선장은 횃불을 붙이려 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 없나? 그중 가장 나이가 많은 웬디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의 마지막 말은 너희 진짜 부모님이 너희에게 해주실 말씀일지도 몰라. 부모님들이 여기 계셨더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 당당히 용기를 가지라고 하실 거야. 두려워하지 말자. 선함이 이길 테니. 항상. 후크 선장은 웬디의 말에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녀를 보트로 데려가 큰 기둥에 묶었죠. 그 순간 피터팬과 팅커벨은 아이들을 구하려고 도착했어요. 동시에 인디언들과 그의 족장 역시 돕기 위해 도착했죠. 피터팬은 무척 행복했고 덕분에 아이들을 모두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제 웬디에게 갈 차례였죠.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단 몇 명의 해적만 남아있는 후크 선장의 배에 올랐어요. 공격당할까봐 두려웠던 해적들은 모두 배에서 뛰어내렸죠. 이제 숨을 곳이 없어, 후크. 항복해. 피터팬과 거리 아이들은 후크 선장을 밀쳐내기 위해 돌진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는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무서워하는 그 소리였죠. 후크 선장이 두려워하며 뒤를 돌아보니 악어가 그를 기다리고 있지 뭐예요? 도와줘! 눈 깜짝할 새 그는 배의 반대편으로 달려가 점프한 뒤 최대한 빨리 수영하기 시작했어요. 피터팬과 아이들은 배꼽을 잡았어요. 이제부터 아이들이 그 후크 선장 배 주인이 되었어요. 물론 선장은 피터팬이죠.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피터 선장님. 항해를 하자! 소년들은 밧줄을 풀었고 돛이 바람에 날려 펼쳐졌어요.
팅커벨아, 우리를 멀리 보내줘.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으로. 웬디와 젠 그리고 마이클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부모님과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자 무척 행복했죠. 팅커벨이 요술 가루를 뿌리자 갑자기 배가 떠올라 하늘을 날기 시작했어요. 웬디는 부모님께 피터팬, 팅커벨, 그리고 네버랜드에 대해 전부 말씀드리고 싶어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 네버랜드는 그들의 제2의 고향이 되었고 피터팬은 그들의 가장 좋은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옛날 어느 숲속에 이기적이고 교활한 여우 한 마리가 살았어요. 그는 항상 교활했기 때문에 그 어느 동물도 그를 믿지 않았죠. 누구도 그를 친구로 두지 않았어요. 얼마 뒤 친구가 하나도 없던 그 여우는 숲 옆에 산속 동굴로 이사했어요. 어느 날 추위를 피해 황새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마침내 친구가 생긴 그 여우는 무척 행복했지요. 그는 곧장 그 황새 옆으로 갔어요. 환영해요, 황새씨. 우리 친구할래요? 좋아요. 하지만 당신은 교활한 여우인데 어떻게 믿죠? 이해해요. 여긴 지금 친구가 없지만 이제부터 우린 단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 후 혼자 하는 식사에 지루했던 여우는 새 이웃 황새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초대를 받고 좋아하던 황새는 행복해하며 여우의 집으로 갔죠. 여우가 준비한 스프 냄새는 정말로 끝내줬어요. 식사를 준비하던 여우는 스프를 넓적한 그릇에 부었어요. 황새가 식탁에 앉고 여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많이 드세요. 입맛에 맞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여우는 스프를 맛있게 먹은 반면 그 황새는 넓적한 그릇의 스프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녀의 긴 부리로는 그저 밥알을 몇 알 먹을 수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렇게 황새가 밥알을 몇 알 먹고 있는 사이 여우는 식사를 끝냈어요. 배려 없는 여우를 생각하자니 그 황새는 무척 화가 났어요. 하지만 자신은 손님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있었죠. 가봐야겠어요. 저녁 식사에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다 먹지 않았잖아요. 맛이 없나요? 괜찮아요. 제가 먹을게요. 황새가 떠나자마자 그 여우는 벌써 황새의 스프를 먹기 시작했어요. 그 황새는 슬퍼하며 집에 왔죠. 그녀는 배도 고프고 너무 화가 나서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우린 달라도 너무 달라. 여우는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해. 하지만 어떻게 하지? 곰곰이 생각하던 황새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여우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었지요. 신이 난 황새는 아침이 되자 그녀의 친구 여우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여우도 당연히 황새의 초대에 매우 기뻐했죠. 초대해줘서 고마워요. 당신과 친구라니 기뻐요. 음식을 준비한 황새는 아주 길고 입구가 좁은 병을 골랐어요. 그리고는 친구를 위해 밥을 준비했고 식탁을 차렸죠. 그녀는 물그릇도 길고 입구가 좁은 병에 넣었어요. 잠시 후 여우가 도착했어요. 정말 배고파요. 식사 좀 시작할까요? 두 친구는 식탁에 앉았어요. 여우씨, 많이 먹어요. 여우는 앞에 놓인 그 좁은 병 속에 있는 음식을 먹어보려 했지만 전혀 불가능했어요. 심지어 물도 마시기 어려웠죠. 한편 황새는 그녀의 기다란 부리로 아주 편하게 식사를 즐겼어요.
여우가 이번에는 포크로 밥을 먹으려 애쓰는 동안 황새의 식사는 벌써 끝이 났죠. 여우를 어이없어하며 쳐다보던 황새는 물었어요. 어머, 내 친구 여우씨, 맛이 없나요? 먹을 수 있으면 먹었겠죠. 이 그릇은 저한테 맞지 않아요. 황새 씨는 부리가 길지만 저는 짧으니 당연히 음식을 못 먹죠. 바로 황새가 기다리던 말이었어요. 저런, 혹시 지난번 저녁 식사 기억해요? 저도 그 넓적한 그릇이 저한테 맞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 먹고 배고픈 채로 떠났었지요. 그러자 여우는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친구 황새 앞에 그 넓적한 접시를 놓아둔 것을 후회했지요. 세상에, 정말로 미안해요. 난 당신이 그 그릇으로 식사를 못할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여우씨. 그래도 지금 이렇게 배웠잖아요. 우리는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잠시 후 황새는 여우가 음식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넓적한 접시를 가져와 여우가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집으로 갈 시간이 되자 여우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황새 씨, 제가 그 길고 입구가 좁은 병 하나만 가져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오면 언제든지 편하게 드실 수 있게 하려고요. 이제 누구도 교활하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당신의 아이디어를 좋은 일에 쓰면 당신도 친구들도 더없이 행복해질 거예요. 여우와 황새는 즐겁게 웃기 시작했어요. 몇 달이 지나고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기 전 황새는 여우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혼자 남은 여우는 숲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황새의 말을 잊지 않았지요. 다시는 이기적으로 친구들을 대하지 않았고 모든 동물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답니다.